지금 내란 관련해 가지고 영장 재판부도 없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무작위 배당한다고 했는데 그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무작위가 믿을 수 있나? 2018년에 MBC에서 보도했었어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더니 현재 부장판사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사건 접수, 번호 부여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 저거 사실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네. 갑자기 저렇게 터졌는데 무작위 배당이 아니다라고 일종의 내부 고발을 했는데 저 정도 됐으면 막 크게 번질 것 같았는데 저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죠? 자, 대법이 내란 외환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얘기 만들었는데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김승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특수부 출신 양문남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양문남 의원님은 이 예규 때문이 아니라 조특검 예. 내란 특검 완료된다고 하는 월요일 날 모시고는 조특검 잘했다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대법원 예규에 대해서 연구해갖고 왔는데 그 얘기도 하시고 김건희 내란 관여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낸 거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조특검 칭찬하셨기 때문에 예. 잠시 있다가 여쭤볼게요. 예.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 자, 대법원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를 왜 이 시점에 만든 겁니까?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거고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해서 또 자체 공청회 해가지고 지금 국회 특히 이제 민주당 주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담재판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12.3은 내란이다.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다. 위헌적이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다 판단 다 한 거잖아요. 네. 판단 다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 민주당이 법안을 상당 부분 지금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관여 그리고 법무부 장관 관여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관여를 다 빼고 그럼 자체적으로 한번 추천해서 대법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봐라라고 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밀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저는 예규 처음에 속보로 나올 때 이제 다 받아들였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존에 서울고등법원에 한 8개 형사부가 있던 거 그럴 거예요. 거기도 무작위 배당하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서울중앙지법 1심 배당도 다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신속성 그렇게 전담재판부로 서울고등에 올라가는 내란 사건은 다른 사건은 다 재배당해서 다 없애주고 그것만 심리하게해서 좀 빠르게 재판하겠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로 평판사들의 추천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조희대 입법부에서 예, 만든 방안이 네, 사실은 선거법관 대표회의 판사 당신들끼리 정하시고 이런 건데 네네 아니 그 다른 판사들은 안 되고 우리끼리 정할게. 네. 판사도 네 조희대 법원행정처가 임명한 서울고등법원장에 의한 그 배당만 허용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여부를 초래한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또 조희대 법원행정처 의지 그대로 하겠다는 거고 이미 서울고등 형사재판은 올해 2월달에 다 세팅이 된 거 아닙니까? 조희대 이미 뜻대로 됐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배당을 주겠다 그런 거니까 저는 뭐 더 개선된 게 없다. 개선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재판 중계라든가 예. 기간도 규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입법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대법도 예규가 있어. 그러니까 입법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죠. 뭐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내용적으로는 실제로는. 예. 그리고 전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민주당 안이 이제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판사들한테 사인을 줬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우린 예규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것과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혹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오면 여전히 인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라. 야. 대법원 안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사인을 줬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만든 안은 네. 거기에 법무부 장관 안 된다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빼고 헌재도 안 된다고 헌재도 빼버리고 예.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끼리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 우리 예규가 있는데도 그걸 만들었으니까 실제 윤석열이 이거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 받아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기준을 그러기만 공표한 거 해봐라, 아닙니까? 대법관 회의에서 다 하고. 예.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예규 목적으로 제가 오늘 안 불렀다 하니까 그러다 제가 연구를 좀 했으니까 예. 이게 이번에 예규를 보면은 저는 예규를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내란 전담 재판을 설치했다 해서
근데 내란 전담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치한 게 없어요. 기존의 부서에다가 내란 재판부를 설치한 게 아니라 정확히 내란 사건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거 국민을 속이는 거인 것이죠. 어떻게 내란 재판부를 만들었습니까? 기존의 재판부에다가 내란 사건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무지하게로. 이걸 가지고 내란 재판부를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란 지록 임하야 사성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내란 재판부가 아닌데 내란 재판부를 계속 우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수정한 내란 재판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가 외부로부터 계획이 한 번 밀리면은 계속 밀린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 원천 차단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있고. 이 입법부가 만든 법을 어떻게 원천 차단해? 입법부 그래서 만들 텐데 그냥. 자기들이 요 이번에 얘기를 한 것은 사법부가 되어놓은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이 맥시멈 이 정도라는 것은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번에 예규가 국민들 앞에 대법원의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필요성을 지금 강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없는 예규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서울 고동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제일 먼저 선고될 것이 지금 윤석열 체포집행 방해가 예. 이제 선고 곧 되잖아요. 16일 날 된다고. 16일 날 되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당연히 윤석열 측에서 항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서울 고동에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전자배당이라는 방식으로 소위 무작위 배당을 한다고 주장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8개 재판부가 그럴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그 재판부의 기존 사건은 다 부담이 되니까 다른 걸로 다 빼주겠다. 그래서 그거만 심리해라. 요거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 네. 지금 국회와 국민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법원 내부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게 있고 그것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 추천이라는 절차가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혹은 각급 법원 판사 회의의 중론을 거쳐서 하면은 그것이 탄착군이 딱 몰리는 거거든요. 네. 이 판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소 하는 사람. 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어느 정도. 집단지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믿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제가 이제 오늘 대법원 예규로 지금 대법관들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마치 재판이라는 게 전혀 오류가 없는 무오류성, 전혀 편견이 없는 무편견성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까 않죠.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어요. 이거는 위헌적인 행위를 계엄을 했다. 그래서 파면시켰잖아요. 두 번째, 전국 법원장들이 지금 떼거리로 하면 안 되지. 다 모여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헌적 12.3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국회가 그걸 해제해줘서 헌정 질서를 회복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네. 판단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럼 자기들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한 거는 괜찮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편견이 아닙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대법원식으로 따진다면. 대법관들의 편견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국민이 보고 국민이 들었던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심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전제로 한 재판을 시원하게 하니까 박수를 보내잖아요. 네. 그거는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대법원만 모른 척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한 거, 특히 그 설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규로 전담 재판부를 서울 고동에 지정을 하면 위헌 법률 제청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자기들은 막을 수 있다. 그거야말로 세상에 자가당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대법원이 예규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럼 하급심법원의 서울 고동법원의 재판부가 그거는 위헌 아니야. 내 소신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행정, 사법행정으로부터의 독립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자면 대법관들이 하면은 하급 재판 판사들은 우리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법관의 독립이 어긋나는 거지. 어긋나는 거죠. 이거 국민을 엄청나게 무시한 거예요. 개혁의 에피를 가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수정된 민주당의 내란 재판 설치 법안보다도 엄청나게 후퇴된 겁니다. 지금 법과 개혁 에피를 쓰면서도 쥐경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 전담 아, 재판부에 그거 대해서는 그럽니까? 얘기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지금 수원 3인방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결국 대법원 혹은 조의대로 그거는 향하는 뭐.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게 성공을 해왔고 물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걸 원천 차단함으로써 조의대 대법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철을 밟을까봐. 양승태 대법원이 그렇게 된 거는 판사들에 대한 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발부가 되면서 그때부터 뚫리기 시작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영장 단계에서부터 막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구나 얘기에는. 없어요. 예. 그건 계속 안 자기를 되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재판 노. 재판 중계도 없죠. 재판 중계도 없고 중계도 없고요. 깜깜이 재판하겠다는 거죠. 재판 기간도 없고 전속관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냥 네. 우리도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이 정도군요. 네네. 아니 오히려 보여주기식뿐 그러니까 아니라 양도 구역이에요. 양도 구요. 퇴행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퇴행. 사자성어를 좀 많이 쓰시네요. 아,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양구구요. 내란 재판부를 설정 안 했는데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기록이만부터 양도요. 또 준비하신 사자성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만하랍니다. 지금 내란 관련해 가지고 영점 재판부도 없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무작위 배당한다고 했는데 그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무작위가 믿을 수 있나? 2018년에 예. MBC에서 보도했었어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더니 현재 부장판사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사건 접수, 번호 부여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 저거 사실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네. 갑자기 저렇게 터졌는데 무작위 배당이 아니다라고 예. 일종의 내부 고발을 했는데 네. 저 정도 됐으면 막 크게 번질 것 같았는데 저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예. 그 이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죠? 그것을 알면은 뭐 무작위 배당을 가장한 음. 소위 자기 배당의 실체가 완전히 폭로되는 거니까 그거는 무너지죠. 예, 법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얘기에도 관련 사건 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이 제가 말하는 배꼽을 먼저 만들어 놓고 몸 전체를 거기다 갖다 맞추는 사자성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 사자성어를 생각할 그 시간이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용현 사건을 먼저 배당해 놓고 그렇지. 그 주객 전도네. 너무 쉬운 거라. 본말 전도. 정말 전도. 우리 저 본론에 집중합시다. 예. 웩도독. 예. 예. 오늘 왜 그러셔요? 자 마지막 거 그러니까 가벼운 걸 먼저 정하고. 김용현 사건을 배당해 놓고 거기다가 지금 저 윤석열 내란 본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관련 김용현 사건들-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윤석열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서울 고등에 이 예규를 대입을 해놓으면 제일 먼저 선고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의 체포집행방해 예.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1월 16일 날 선고되잖아요. 네. 선고는 잘 될 거예요. 그럼 서울 고등으로 그거 올라가면 걱정 안 하십니까? 그건 걱정 안. 그 재판부는 괜찮습니까? 하는 거 보니까 뭐 저 이번에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그 뭐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보다 배꼽. 배는 아직 저 선고도 안 됐는데 왜 배꼽부터 선고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 백대현 재판장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는 다른 재판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거일 뿐이다. 내란 수의 재판 결과 나와야지 이거 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그 늦게 해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직위원 재판 늘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네, 끝냈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서울 고등에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 예규를 적용하면 소위 전자방식에 의한 무작위 배당을 하는 신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개 재판부에서 이렇게 서로 뭐 협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전자 배당을 해요. 나 안 할래요. 너는 하지 마. 뭐 이런 등등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두세 개로 좁히면 하나의 탄착권이 모여질 수 있죠. 거기에 배당이 돼요. 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잘 됐구나 싶으면 이제 거기서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의 본 사건인 내란 사건이 올라오면 관련 사건으로 여기 예규에 있잖아요. 예, 특별한 그러니까 관련 사건 무작위라고 배당. 하지만 무작위 외피를 쓰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긴 예. 재판부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밀면 대법원도 움직인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초기에 무조건적인 위헌 타령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국 법원장 회의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버텨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공청했잖아요. 공청했더니만 뭐 전임 김선수 대법관이라든지 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 내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의 변화도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명분을 네. 이제 더 이상 놓치길 아니 다 현직 판사들로만 한다는데 네.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규를 만들어낸 건데 네.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서 밀면 저는 저 대법원이 현재의 그 우리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예규의 허점이 또 뭐냐 하면 서울 고등법원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한 14개 형사 재판부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배당을 하면 윤석열 쪽에서 그 판사랑 동기라든가 고등학교 동문 쪽 변호사를 집어넣어갖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 고등법원 형사부는 같은 동문이라든가 인연이 있으면 그걸 교체하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모든 법원에 다 있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 윤석열이 법 전문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형사부 판사들은 그 성향이 대략 다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인지 뭔지. 예. 그러면은 근데 불리한 재판부 같으면 일부러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보내갖고 딴 재판부로 재배당되도록 그런 꼼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왕 예규 이제 위헌 타령에서 예규 타령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는 건데 예규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진일보한 거예요. 네, 그 자체로는 대부분이 네. 변화된다는 것. 진작 1년 전에 하긴 했어야 했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이렇게 두드려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늦게나마 형식은 됐으니까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만든 법안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개의 여러 논의되는 내용들을 해서 대법원장이 그럼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것을 절차를 만들겠다. 그것을 예규에 담겠다 하면 뭐 문제는 다 끝나는. 만약에 민주당 법원보다 더 나아가서 영장 재판보다 따로 만들고 막 그러면은 민주당 법원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려고 지금 이게 이제 그죠? 부랴부랴 예, 그래서 법안은 이제 통과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조이대를 지키려는 그 목적이 딱 보입니다. 그 얘기에.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래봐야 앞으로 1년 반이면 임기가 끝인데 네, 법관 인사를 2번 더 할 수 있고요. 2번이요? 예, 예. 그다음에 대법관 이재명 추천권도 대통령 있고. 임명할 대법관이 올 텐데 그 대법관과 3년을 지내야 될 텐데. 뭐 당장 소수잖아요. 예? 소수로서? 지금 자기 편에 9명 있는. 지금 예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 아닙니까? 사자성어로는요. 사자성어를 그만 쓰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입증을 해준 거예요. 네. 우리는 계획의 맥심은 여기까지다. 이 꼼수 두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우리가 꼭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을 오히려 우리는 느낀 거죠. 꼭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분더러 위헌성도 거의 제거됐다. 거의 제거됐다. 이제 위헌성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규로 받겠다고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남은 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양분남 의원님 그 월요일 날 아직 조특검이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예. 우리가 조특검이 대체로 잘했다. 뭐 예. 미진한 점도 있지만 했는데 그런데 그 미진한 점 중에 김건희 씨의 내란 관여에 대해서 그냥 미진한 채로 뒀어야 하는데 없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근데 없다고 결론 낸 근거가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부부싸움을 들은 측근이 전화기를 진술을 하기를 그 김건희 씨가 너 때문에 다 망했어라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몰랐던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김건희 씨가 몰랐다라고 할 거면은 그 정도 근거로 김건희 씨가 알았다고 할 것도 많아요.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특검 발표된 뒤로 제가 조특검한테 서로 통화를 했어요. 고생했다고. 고생을 하셨죠.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 물어봤던 게 종합특검 하면 특검 하려냐? 우리가 강철난다. 아유 절대 그러지 말아다. 자기는 힘들어서 못한다.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농담을 얘기했고 첫째 그 조희대 사법부 무혐의에 대해서도 저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또 김건희 씨는 왜 그랬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잘했냐고 했냐는 본인한테 이야기를 안 했죠. 예. 안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있기 때도 그 제3자가 들었다 너 때문에 망쳤다는 이야기 예. 그걸 가지고 무혐의하는 것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요. 그럼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하죠. 너 때문에 망쳤다는 이야기가 예. 계엄에 관여를 안 했다는 반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도 계엄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가 왜 이 시점에 해서 내 혹은 의도를 아니면 네가 실패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망쳤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무혐의로 할 수 있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것은 조특검 입장에서는 예. 아마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공소 같아요. 유지할 만큼 그렇죠. 어떤 물증이야. 예, 그렇죠. 예. 어쨌든 특검이 기소를 하려면은 그 정도의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거기까지 결론에 도달할 만큼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특검이 그 말을 해서 김건희 개입을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해서 이것이 무슨 기소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한데 예, 예. 제 말은 아쉬워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어. 이걸 가지고 특검도 관계 없다고 한 거를 또 수사한다고 저쪽에서 빌미 삼을 거 아닙니까? 그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약간 아니고 많이 아쉬워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말 자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기속력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제2차 수사에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있다 봅니다. 그렇긴 지금 한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으로 해서 김건희 씨가 무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물론이죠. 예. 물론인데 이제 그 무게가 크죠. 근데 그 짤막한 그 구절 하나로 이제 사적을 한 거죠. 사적. 좀 아쉽다. 예, 사적.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도 특검으로서 가리마 타고 끝내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의무감, 부담감 의무감 이런 게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야, 공소시 할 만큼의 자료는 없잖아. 없죠. 물론 특검 내에도 틀림없이 관여 있다고 의심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은 이상. 근데 예.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가지고 그럼 못 갔다고 하고 이거는 더 수사해 봐야 된다고 끝냈어야죠. 네, 그렇게 좀 아쉬움이 전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인터뷰 모시려고 하는데
안 나오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섭외 좀 할까요? 네, 섭외해 주시고 대신 요 말을 할 거라고 좀 전해주세요. 미리. 예. 김승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이제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윤석열한테 엄청난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유병호한테 모욕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 된 게 원래 처음 수사할 때 이 양반이 다 초토화시킨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사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게 하신다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그러니까요. 예, 딱 그렇게 돼서 아니 초반에 윤석열 재구속시킨 건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저거 다 보지 않습니까? 발표할 수 없는 네. 아마 이게 외부적으로 발표되면 국가적인 참담함 아니면 국가적인 그 추락 그래서 김건희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아, 않았을까? 그것 김건희에 때문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할 수 있는 맥시멈이 거기까지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아마 보면 내부적으로도 네. 내부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결정적인 거 없고 또 그런 발표를 하게 된 뭐 제가 선회하면 그렇습니다. 예. 전해하면 조은석 특검이 예. 나라 걱정도 한 거 아니냐, 국격을 좀 생각한 거 아니냐. 요 주제는 선회를 하면. 따라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예규 문제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